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9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환경 설정을 보고 갈게요.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환경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여러 가지의 작업 환경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글자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타이포그라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웹북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에서는 글씨를 많이 작업하니까 타이포그라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콩 찍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패널들이 글자 작업하기 좋은 아이들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 도구 상자가 보일 거예요. 이 도구 상자는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저는 좋아해서 이 상태로 두고 쓰고 있고요. 만약에 창을 더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줄로 쓸 수 있도록 왼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는 다시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두 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 쭉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서브 메뉴들은 어떤 걸로 들어가도 다 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에서 패널에 보시면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마 V체크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 문제를 같이 나눠서 보다 보니까 창문을 혼자서 넓게 쓸 수 없어서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V체크를 꺼둔 상태이고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하기에는 이렇게 탭을 꺼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단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올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를 밀리미터 단위로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유니트, 선이라든지 글자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오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 외에 그리드를 깍두기 공책처럼 모는 종이화 시켜서 보여주실 분들은 그리드의 간격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위치를 딱 맞춰서 작업해야 되는 가이드라인도 이미지의 색깔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색깔들도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모든 아이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용지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크기는 323에 470 립스와 하이트를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한 장만 필요하기 때문에 1쪽 해서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단은 5개인데 단의 간격이 7mm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컬럼을 5개라고 거터는 7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백을 보시게 되면 상하와 좌우가 서로 다르군요. 도료는 전체적으로 3mm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 마진 값이 서로 다르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걸려져 있는 체인을 풀어주시면 서로 따로따로 다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하는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좌우는 15라고 했으니까 15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블리드 돌연값은 3mm 공통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굳이 체인을 풀지 않았어요. 탭키 눌러서 전체적으로 3mm가 설정되는지 확인. 모든 아이들을 다 설정하셨으면 OK 누르고 나오십니다. 이미지 배치 작업 전에 먼저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색상들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이 색상들은 기본적으로 스와치 팔레트에 몇 가지 색상이 대표해서 뽑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문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색상이 딱딱딱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색상들은 미리미리 뽑아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단락 스타일도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단락 스타일에 보시면 글자에 대한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단락 스타일에 있는 글자 색깔은
스와치 팔레트에 뽑혀져 나와 있지 않으면 색상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와치 작업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스와치 팔레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색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색상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 생길 거고요. 이 친구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CMYK 값을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컬러 모드가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컬러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C의 100, M의 70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C는 100이고 M은 70. 다른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은 0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새로운 색깔이 뽑혀 나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뉴 스와치 라고 누르시면 쌍둥이가 생길 거고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색상 값들을 주르륵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값을 다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라디언트로 색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네요. 색상을 보시게 되면 여기 C100에서 M30짜리가 CMYK 0짜리로 화살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같이 제시가 된 건 그라디언트로 뽑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흰색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스와치라고 선택하시면 스와치 팔레트에 갔을 때 제일 막내둥이의 그라디언트 색깔이 뽑혀진 걸 볼 수 있고요. 이 친구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첫 번째 있는 색깔은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색깔 역시 얘를요 라고 클릭했을 때 색깔이 CMYK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 컬러를 CMYK 형태로 보여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색깔을 다 정리하셨으면 오케이 하셔서 나와 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디언트도 스와치에 이렇게 선택이 됐네요. 다음으로는 문자 작업을 위해서 단락 스타일도 미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 스타일입니다. 얘를 콩 찍으시게 되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글씨를 쓸 때 어떤 폰트, 어떤 색깔이 될지를 정해주는 친구이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 기본적인 글꼴이라든지 색깔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한글 작업을 많이 하니까 아예 베이직에서 폰트를 한글로 굴림이라든지 궁서라든지 도둠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글씨를 집어넣을 때에 한글이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친구를 먼저 설정을 해 놓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이제 추가해서 만들어줄 단락 스타일 보시게 되면 지금 손댔던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들 거니까 Create New Style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겼을 거예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캡션이라고 글꼴은 도둠, 행간은 25 지시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베이직 캐릭터로 가셔서 폰트 패밀리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글꼴이 한글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영문판에서는 한글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리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도둠체라면 DOT, 도움이라고 찾으시면 될 거고요. 글꼴 사이즈가 16, 행간, 리딩이죠. 25, 자간, 트래킹이죠. 마이너스 25, 색상은 캐릭터 컬러에 가셔서 뽑아놓은 스와치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션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을 미리 세팅했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캡션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쓸 거라면 그 캡션을 복사하셔서 쓰시면 될 테지만, 전혀 다른 글꼴이나 크기, 색상이라면 그냥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선택하셔서 다시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 해주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또 하나 생기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에 뜨면 같은 방법으로 이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 들여쓰기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네요.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 가시면 얼라인 왼쪽 정렬이다, 오른쪽 정렬이다 라고 하는 것들 손댈 수가 있고요. 퍼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첫 줄 들여쓰기겠죠. 5mm라고 했으니까 5mm 값을 주고 오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크리에이트 하셔서 하나 생기면 더블 클릭, 대화창이 뜨고요. 이름을 주시고 폰트 세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미리 뽑아 놨고요. 기본적인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이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방안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이미지가 모여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급의 1번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쫓아다니죠. 출력 선택 보시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클릭 드래그, 쫙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갈 거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효과, 드랍 섀도우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요래요래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혹시 출력 형태하고 방향이나 색깔, 농도나 거리가 다르다면 옵션 값들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프리뷰가 꺼져 있는 분들은 프리뷰를 켜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눌러서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자, 선택을 해제하시고 다시 새로운 이미지 갖고 올까요? 파일, 플레이스, 1급의 2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열기, 그림이 쫓아다니면 원하시는 범위만큼 쫙 들어가셔서 배치하시고요. 자, 1급의 2번도 효과를 주세요. 불투명도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 선택하고 계신 거 확인되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트랜스퍼런시가 투명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숫자 값을 조절하셔도 되고, 워낙 자주 쓰는 기능이라서 위쪽에 옵션이 나와 있기도 하네요. 자, 위쪽에 보시면 100%라고 숫자값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트랜스퍼런시, 불투명도 6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엔터. 그림이 살짝 투명해진 게 보일 겁니다. 다만 이 친구가 나중에 그려졌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말풍선이 좀 흐리게 보이죠? 순서를 바꿔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순서를 정리해 볼까요? Send to back. 제일 뒤로 보낼게요. 이 이미지는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이미지들을 넣을 때 걸리적거릴 수도 있겠네요. 얘는 좀 잠가서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락을 걸어줄 수가 있겠죠. 락을 짠 하고 걸어주시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걸렸다라고 자물쇠가 보일 거고요. 락을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잠금쇠를 콕 찍으시면 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미지 불러올까요? 파일에 플레이스 1급의 3번 불러올 건데요. 1급의 3번 보니까 내가 필요한 이미지 3개가 쫘라락 들어있긴 하지만 네모지게 데리고 올 게 아니네요. 그렇다면 바로 데려올 게 아니라 들어갈 공간,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한, 근데 위쪽은 지붕처럼 둥그런 도형을 배치를 해놓고 그 도형에 그림을 가둬 놓는 게 편하겠군요. 취소하고 나올게요. 사각형을 그려서 동그라미와 합체시켜 주는 게 좋겠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대략 이 정도의 크기구나 라고 사각형을 배치했습니다. 잘 보이라고 색깔을 좀 넣을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쪽에 아치가 진 것처럼 동그랗지요? 우리의 도형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얹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 누르셔서 동그라미를 얹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도형 두 개를 합쳐 주시면 모양이 비슷하네요. 얘네들을요 라고 두 개 선택하셔서 합치려고 합니다. 위쪽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도형을 가지고 노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를 꺼내 놓으시면 합체시키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분들은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요. 처음 보신 분들도 요거 패스파인더 이용하면 도형을 합체하거나 분리할 때 편리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체가 됐습니다. 이제 요 도형을 붙잡고 그림을 넣으시면 되겠죠. 파일, 플레이스, 열기. 이렇게 도형 안에 그림이 갇히게 되는군요. 자, 도형 안에 그림을 보면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요 파란색 테두리는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파란색 테두리의 경우에 조절점, 하얀색 조절점들 보이시죠? 클릭해서 쭉 당기거나 도형만 왔다 갔다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그림의 크기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요거 말고 나는 그림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갈색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갈색 테두리에서 조절점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도형은 가만히 있고 그림만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테두리가 파란색인지 갈색인지를 구분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도형과 테두리의 크기가 함께 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짠 하고 했을 경우 위쪽에 옵션바 보이시죠? 위쪽에서 오토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이 동시에 같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보이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대로 테두리의 색깔과 옵션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요 라고 선택하면 일단 바깥쪽에 파란색 테두리가 쳐진다. 그럼 액자란 뜻이라고 했죠. 한 번 더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 테두리 보인다고 했고요. 그 상태에서 조절점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크기 안에 있는 이미지가 변하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의 이미지를 잘 만들었고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시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그림자 효과와 텍스트 랩 감싸기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군요. 얘를 이용해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보이죠? 그림자 효과 주라고 했으니까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의 농도나 거리 값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텍스트 랩 아마도 글자 작업을 할 때 그 글자들이 내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패널이 보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감싸지 않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보시면 주변을 감싸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몇 밀리로 감쌀지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5mm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니까 요거는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선택을 하실 적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안쪽에 구슬이 보이는 게 있을 텐데 그 구슬을 들어서 옮기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실 때 안쪽에 있는 구슬을 피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미지 부분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하실 때에는 Alt 누르신 상태에서 그림을 질질질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하나 더 필요하죠. 복사.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게 요 구슬이라고 했으니까 구슬을 콩 찍으시면 갈색 테두리로 바뀝니다. 안쪽에 있는 알맹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꾹 누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미리 이렇게 보여져요. 원하시는 이미지가 보일 때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안쪽에 있는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죠. 원하시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시고 놓으시면 1급의 3번 이미지 배치가 끝났네요. 1급의 4번을 넣어볼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4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경사와 엠보스 효과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경사 엠보스는 베벨 앤 엠보스죠. 자, 베벨 앤 엠보스를 눌러주시고 올록볼록한 느낌이 문제와 비슷한지 좀 다른지는 이 옵션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림자도 같이 넣고 나올 걸 그랬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같이 넣고 나올게요. 저희 그림자는 좀 진한 색깔이네요. 오퍼시티 값을 낮추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형, 선을 좀 그려볼까 해요. 선을 이라고 뿅 찍으셔서 이렇게 세로로 쭉 지나가는 선들 보이시죠? 꼬불탕꼬불탕 그 친구를 맹글어 주도록 하죠. 9포인트짜리 40mm와 254mm 두 개가 있네요. 아마도 40mm짜리는 요 위쪽에 있는 친구, 그리고 길다란 거는 아래쪽에 있는 친구겠지요. 하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지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고 놓으시면 임의로 선이 하나 그려졌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기럭지가 지정이 되어 있죠. 40mm 라고. 그렇다면 그려놓은 친구를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상단 보시면 기럭지가 46.5mm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군요. 랭스 값을 40으로 조절하시게 되면 똑 떨어지게 지시사항과 맞춰졌습니다. 그 선이 두께값 9포인트짜리라고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 정해주시면 되겠죠. 두께값을 9포인트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의 타입은 물결 웨이브라고 했네요. 타입을 웨이브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꼬불탕꼬불탕한 친구 보이죠? 색깔도 정해져 있으니까 스와치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는 복사해서 기럭지만 달리 쓰면 되겠네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갑니다. 복사가 됐지요. 쌍댕이. 다만 이 친구의 기럭지가 40mm가 아니라 254mm라고 값을 바꿔줍니다. 선을 나중에 그리다 보니까 그림보다 위에서 지나가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그림보다는 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라고 뒤로 보내시거나 아예 그림들을 너그들이 앞으로 나와 라고 어레인지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동시에 같이 선택할게요. 한번 선택했더니 파랗게 액자가 선택이 됐군요. 또 하나 추가로 선택할 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요 라고 하시면 동시에 선택됐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Bring to Front 선 작업이 끝났고요. 도형 다각형이라고 하는 친구 45에 45짜리가 보입니다. 아마도 요 별 모양 빨간 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도형을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콩 찍으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사이즈가 45에 45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숫자값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별에 대해서 포인트는 짜자자자작 세셔서 넘버를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타 인셋이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나 많이 뾰족뾰족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요 값이 크다면 많이 볼록볼록 할 거고요. 요 값이 적다면 조금씩 오돌오돌 톱니바퀴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숫자 값들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톱니바퀴 만들어졌고요. 잘 보이라고 색상 값을 좀 바꿀게요.
저는 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지정된 색깔 값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내부 그림자 효과 달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이너 섀도우 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그림자가 졌네요. 도형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문자 작업으로 넘어갈까요? 자, 목포 허버라고 하는 요 영문으로 된 글자, 아마 이렇게 세로로 쭉 서 있는 요 글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를 글꼴 맞춰주시려면 캐릭터 패널 열어서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되겠죠. 글자를 돌릴 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게 되면 이 친구는 각도를 딱딱 맞아 떨어지게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글씨를 이렇게 그림 위에 지나갈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아까 텍스트 랩 감쌌던 것 때문에 글씨들이 자꾸 피해 다니네요. 이 친구는요, 피해 다니길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프레임에 대한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 클릭하셔서 I know와 텍스트 랩이라고 텍스트 랩 감싼 거 무시해 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프리뷰로 볼까요? 이렇게 글씨가 피하지 않고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글자 작업들도 찬찬히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파시장터라고 하는 글자 앞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기호가 있네요. 이 친구는 키보드에서 찾아지지 않는 친구죠. 그럴 경우에는 글리프 패널에서 특수기호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리프 패널에 가시면 최근에 사용했던 특수기호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가 내역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글꼴에 따라서 준비된 특수기호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될 텐데 여기 show라고 하는 친구 옆에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웬만하면 심볼에서 다 찾아질 거예요. 자, 심볼즈 가셔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고 원하시는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짜잘짜잘하게 글씨들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여기 참고 자료에 다 글씨를 넣어 놨을 테니까 메모장에 있는 거 불러와서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몽땅 쪼로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원하시는 위치 위쪽에다가 아래쪽에다 놓을 테다 라고 원하시는 위치를 텍스트 상자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몽땅 들어갈 거고요. 그 글자들을 쭈루룩 블럭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놨던 단락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캡션으로 적용했더니 알아서 뿅 하고 너비나 높이 맞춰지네요. 나머지 글자들도 같은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들 전체를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필요한 거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타입으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쫙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들이 들어가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적용된 글꼴 스타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배치는 끝났고요. 실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배치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 프리뷰 상태로 돌려서 보시면 출력 형태 비교해서 배치 정리해 주세요. 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제대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요 파란색 글자
본문 1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오른쪽에 부분들이 정리된 게 좀 들쭉날쭉하죠. 우리 거는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하고 가지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를 가지런히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글자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이프 눌렀을 때 옵션이 보입니다. 위쪽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스타일을 만드느라고 저희가 들어갔었으니까 여기에서도 수정을 해주셔도 되겠죠. 일단 이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놨던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인덴트라고 하는 게 왼쪽 오른쪽 정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얼라인이 레프트 왼쪽 정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만 가지런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건데, 레프트라고 하는 친구에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하는 친구도 보이네요. 그래서 왼쪽과 나머지 부분도 정렬을 가지런히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OK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들도 가지런히 보이게 되겠죠. 모든 아이들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걸리적거리니까 움직이지 마 라고 했었던 오브젝트 락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어디다 저장할 건데?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테다.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수험번호 9자리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 하고 계십니다. 1번. 저장 단추 누르시면 일단 첫 번째 인디자인 파일로는 저장이 끝났고요. 또 하나 보이죠? PDF로 내보내기라는 게 보입니다.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보시면 세이브로 하시게 되면 파일의 형식이 인디자인으로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PDF로 보내시려면 문제에서 내보내기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파일 누르시게 되면 엑스포트가 내보내기입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어디다 보낼 건데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방에다 보낼 거예요. 파일의 이름 보시게 되면 PDF 형태 중에서도 인터랙티브와 프린트, 저희는 출력을 위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프린트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이름 G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파일입니다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옵션이 뜹니다. 문제에서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해주세요. 올마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크라고 하는 옵션 중에서 몽땅 다 표현해 주세요. 올 프린터 마크스라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내보낼게요. 익스포트라고 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웹북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대화창이 뜨면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용지 사이즈와 페이지 그리고 컬럼의 수를 정하시면 되겠죠. 페이지는 6쪽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6이라고 할 거고요. 윕스와 하이트 160에 195. 컬럼은 단위 3단이라고 했으니까 3. 그리고 단의 간격은 4mm라고 했네요. 상하 좌우의 여백이 서로 다르니까 링크는 끊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맞출게요. 상하 좌우 도형값은 3mm 전체가 똑같으니까 링크는 그대로 걸고 3mm라고 주시고 탭키 눌러 보시면 전체가 3mm로 적용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해서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OK 하셔서 새로운 종이를 열어 주시고요. 색상들 먼저 뽑아 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을 콩 찍으셔서 제일 막내 동이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 라고 하시면 쌍둥이가 생기죠. 더블 클릭하셔서
스와치 옵션에 보시면 CMYK 색깔 값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지시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색깔 값들을 하나하나 뽑아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단색에서 그라디언트 이렇게 화살표 표현되어 있는 친구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색들 먼저 뽑을게요. 만들어진 친구를 새로 만들기 뉴 스와치 하시면 또 쌍둥이가 생기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뜰 거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색으로 된 아이들은 다 뽑았고요.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요거요 라고 선택하시면 흰색 검정색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Swatch 하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의 맨 막내둥이 그라디언트로 맹글어졌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색깔은 이라고 색상 값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 작업을 위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할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글자를 한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글꼴 한글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폰트 패밀리에서 굴림이라고 하나 임의로 정해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그래프를 만들도록 할까요? Create New Style 누르시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이라고 나타나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름, 소제목, 그리고 글꼴 쭉쭉쭉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궁서, 글꼴 궁서 GUNG 하시게 되면 궁서 찾아주겠죠. 크기 12, 행간 18, 색깔 값 주시면 되겠죠. 캐릭터 컬러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이 있어요. 정렬해 주는 거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 센터 가운데로 바꿔줬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소제목이라고 하는 친구 추가된 게 보이죠. 새로운 친구 다시 만들려면 소제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게 아니라 깨끗하게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만들도록 하죠. 이전 공백이라고 하는 거 역시 인덴트에 가시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줄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 스페이스 애프터 라고 하는 건 이후겠네요. 이전이라면 스페이스 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mm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군요. 첫 줄 들여쓰기 인덴트 가셔서 첫 번째 줄 퍼스트 라인이지요. 들여쓰기 4mm. 기본 글자 작업은 베이직 패러그래프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들 배치하기 전에 페이지, 마스터 페이지를 먼저 설정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페이지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시면 현재 페이지가 쫙 펼쳐져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A 마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에 6개의 페이지가 들어있는 중이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이지요. 요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 위치를 옮겨줘야 되겠네요. 페이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Allow Document Page 셔플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죠? 내 마음대로 할 테다 라고 V체크를 꺼주도록 할게요.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모양으로 설정이 됐고요. 페이지의 번호를 설정을 하자 짝수 페이지에는 삼각 버튼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군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넣을 게 아니라 마스터에다가 한 번만 넣어 놓으시면 각 페이지에 적용이 될 거예요. A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간 거고요.
페이지 번호는 이렇게 양쪽 끝자락에 들어가 있군요. 이 친구들 페이지의 번호의 위치 그리고 삼각 버튼의 위치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군요. 페이지의 번호는 글자니까 타이프 툴 눌러서 이쯤에다가 놓을 거예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번호를 넣어 볼까요? 타이프 선택하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뭐를 마크를 무슨 마크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A 마스터이기 때문에 A라고 임의로 들어갑니다. 별 얘기는 없지만 가운데다가 두는 게 이쁘겠죠?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번호는 모양새가 정해져 있죠. 에리얼에 볼드에 11포인트 색깔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를 캐릭터 패널에서 불러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페이지 번호는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옆쪽에다가 배치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삼각형의 버튼을 배치해야 되니까 다각형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삼각형 콩 찍으면 대화창이 뜨죠.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삼각 버튼은 5 곱하기 5라고 되어 있군요. OK 버튼 누르시면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채워주는 색깔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C10에 M90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방향을 Shift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각도 딱딱 맞게 배치가 될 거고요. 하나 더 Alt 누르신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되지요. 방향 돌리실 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각도 맞춰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 버튼을 만든 김에 여기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설정을 하고 갈게요.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작성을 할 거고 지금 만드신 삼각 버튼은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꼭대기에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글자 작업 환경에서 인터액티브라고 하는 상호작용하는 패널로 이동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움직임에 대한 패널들이 열리고요. 버튼 작업을 해줄 거니까 버튼 앤 폼즈라고 하는 친구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부터 선택을 하실게요. 버튼즈에 가시면 타입을 버튼으로 쓸게요 라고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버튼은 이벤트 언제 작동을 할 거냐 라는 거죠. 뿅 찍으셔서 온클릭 누를 때 작동할 거예요. 액션즈 어떤 액션을 움직일까요? go to 해서 이전 페이지니까 프리비어스겠죠. 프리비어스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링크가 걸린 거고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가지고 해볼게요. 타입을 버튼이라고 선택하셔라. 그 친구의 이벤트는 on 클릭 클릭했을 때 움직이셔라. 액션 무슨 움직임을 go to next 다음 페이지로 옮겨줘라 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할게요. 페이지스 패널 클릭하셔서 마스터에서 바깥 동네로 나오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바깥 동네로 짠 하고 나와서 작업하는 환경으로 되돌아왔죠. 아직은 글자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다시 인터랙티브 환경을 타이포그래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외부에 이미지 갖고 온 걸 플레이스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이 작업을 자주 하니까 단축키 하나만 외워주세요. 컨트롤 D를 누르시게 되면 외부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로 정하시면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었다. 1급에 6번 데리고 올 거다. 열기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쫓아다닐 거고요. 배치 모양 보시고 위치 선택하셔서
모양새가 좀 흐리멍텅 계단처럼 깨져 보이죠? 디스플레이의 퍼포먼스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시면 매끄럽게 보일 거예요. 효과를 주라 라고 되어 있군요.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그림자 라고 했으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과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적용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 그림자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짙게 보이죠? 농도를 좀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요. 거리도 좀 바짝 붙여 줄게요. 프리뷰 켜져 있으니까 모양은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이미지 갖고 올까요? 컨트롤 D 누르시면 바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단축키 쓸게요. 1급의 7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하셔서 쫙 드래그 해서 배치하시면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요. 자, 요 이미지는 클리핑 패스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클리핑 패스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네 번째 페이지에 있군요. 위치를 좀 옮겨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클리핑 패스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야 되겠죠. 클리핑 패스 옵션 타입을 보시면 알파 채널인데 알파 채널이 없네요. 일단 그냥 디텍트 엣지로 갈게요. 자, 디텍트 엣지라고 하시면 가장자리 요 테두리를 잡아서 표현을 해주는군요.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라서 안 보이게 바꿔줬고요. 텍스트 랩, 텍스트 감싸기, 우리의 글자들이 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감싸줄게요.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패널 선택하셔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옵션 주변을 감싸주세요. 얼마만큼이요? 라고 경계선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10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선택하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는군요. 컨트롤 D 누르셔서 세 번째 1급의 8번. 1급의 8번은 이미지를 네모지게 다듬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냥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갈 도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만들어 놓을 도형 먼저 작업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잘 보이라고 색깔을 좀 바꿔놔 볼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친구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모양을 좀 바꿔주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얘네들만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하얀색 점, 위쪽에 있는 점들은 파란색 점으로 바뀌었죠. 그 선택된 파란색 점들만 쭉 당겨서 옮겨 주시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 주시고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숑 하고 그 모양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림자 효과 줘서 마무리 지어 주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스 효과 그림자 드랍 섀도우 가시게 되면 그림자를 줄 수가 있고요. 텍스트 감싸기 작업도 같이 해줘야 되겠군요. 텍스트 랩 하나, 둘, 세 번째 주변을 감싸주세요. 얼마만큼? 5mm만큼. 가장자리 이렇게 보호막이 쳐졌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드래그 하실 적에 동글동글 구슬 피해 다니셔야 돼요. 동글동글 구슬을 선택해서 옮기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상자 안에 갇혀있는 이미지만 옮겨지기 때문에 까맣게 빈 공간이 생기죠. 나는 이 이미지 자체를 들어 옮길 거니까 구슬 말고 이미지 부분을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되셨죠? 자, 쌍둥이가 생겼고요. 이미지를 옮겨줄게요. 자, 이 친구 안쪽에 있는 구슬 꾹 누르고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원하는 건 이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D 누르셔서 이미지 1급의 9번 갖고 와 볼까요? 자, 1급의 9번. 여기 단추 누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배치할 거니까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 이미지의 크기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들어왔네요. 얘를
그냥 파란색 박스일 때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고 상자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지와 상자 같이 줄어들려면 위쪽에 옵션 오토피트를 체크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같이 줄어든다. 제일 뒤에다 배치하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빠져야 우리의 양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비쳐 보일 테니까요. 1급의 9번 끝났고 1급의 10번 불러올까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0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글동글 들어가 줘야 되는 친구니까 동그라미 원을 먼저 작업해 주도록 하죠. 일립스 누르셔서 동그라미 정원으로 그리실 때는 왼손이 쉬프트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잘 보이라고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 친구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이미지 넣을 수 있죠. 1급의 10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이미지가 안쪽에 들어왔고요. 선택을 한 번만 하시면 이렇게 액자 모양인 거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깥쪽에 갈색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그림 훨씬 크죠.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까요? 자, 요 동그라미 이미지도 아까 맨치로 그림자와 텍스트 감싸기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얘를 라고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드랍 섀도우 보입니다. 선택하셔서 그림자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랩 감싸줘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라고 뿅 찍으시면 얼마만큼 감싸줄 건데요. 5mm만큼이요 라고 정하시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동그랗게 보호막이 씌워지죠.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요. 왼손으로 Alt키 누르셔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댕이가 복사되지요. 크기를 좀 작게 만든 것 같네요. 크기를 좀 같이 키울게요. 자, 이미지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옮겨주도록 할까요? 안에 있는 구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꾹 누르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인다고 했고요. 난 이 정도의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배치하십니다. 그림 넣어야 될 게 또 있나요? 자, 컨트롤 D 눌러 볼게요. 11번도 필요하군요. 열기 단추 눌러서 11번 이미지는 3, 4페이지의 배경이 되는 친구인가 봐요. 쭉 드래그해서 배경으로 갖다 넣어놓고 제일 뒤로 배치하셔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에다가 배치했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글자 작업하거나 할 때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아예 잠궈두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락 걸어서 잠가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마지막 이미지 1급의 12번 얘를요 라고 5, 6페이지 배경으로 깔아 주시고요. 역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뺄게요. 얘도 오브젝트 가셔서 락 걸러서 잠글게요. 이미지 배치는 끝난 것 같네요. 도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형은 사각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0에 143 사각형이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크기 130에 143 오케이 하시면 사각형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색깔 있는 거니까 스왑 하셔서 색깔을 안쪽에 있는 색깔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그라디언트 저희가 뽑아놨던 친구요. 스와치에서 예요 라고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거기에 효과를 기본 패더, 베이직 패더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베이직 패더라는 친구가 보입니다. 프리뷰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할 건지는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효과를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에 대해서 105짜리가 필요하군요. 일립스 누르셔서 콩 찍으시면 105에 105
이 정도 동그라미 보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 요 양궁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새겨진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역시 색상을 수압이라고 바꿔서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거 스와치 패널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C50짜리 크게 배치했고요. 얘는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를 주셔야 되겠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그라디언트 페더가 리니어로 되어 있군요. 얘를 동글동글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안쪽이 파랗고 바깥쪽이 하얗고 너무 많이 없어졌네요. 조절점 이동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쌍둥이가 생기고요. 이 친구의 사이즈는 65에 65.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나중에라도 숫자값 바꿀 수 있지요. 자, 윕스와 하이트 값을 바꿔주면 되겠는데 링크가 지금 풀려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색깔 값을 바꿔주는 거고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시면 하나만 숫자 값을 바꿔도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얘를 65라고 하시면 같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원을 그려줬는데요. 이 친구들을 맨 뒤로 빼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빠져줬고요. 넣고 나서 보니 이 이미지 때문에 쌍둥 잘려 보이는군요. 별 얘기는 없었지만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가장자리 쓸데없는 하얀 부분들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가시면 옵션즈가 있죠. 현재 아무것도 다듬지 말아라 라고 타입이 none인 상태인 거고요. 디텍트 엣지 모양을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나온 상태에서 OK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됐군요. 글자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텍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kpc.or.kr 이라고 하는 하이퍼링크 걸린 친구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글씨 작업할 거니까 타이프 툴 누르셔서 쫙 드래그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 글자에 대해서도 글꼴 정리가 되어 있지요.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 별 말은 없지만 가운데 정리를 하시는 게 위치를 맞추기가 편할 거예요.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에이리얼 자, 요 글자에다가 우리 인터랙티브 설정 같이 하고 갈까요? 보시면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요 사이트로 페이지가 이동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 친구는 움직임에 대한 거니까 타이포그라피가 아니라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가시게 되면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글자를 몽땅 블럭 잡으시고 하이퍼링커 걸 거거든 이라고 선택하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소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주소를 이렇게 넣어줬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하이퍼링크 연결이 끝났네요. 상호작용해서 하이퍼링크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단추 작업도 해줬고 전체 페이지 변환하는 작업도 같이 페이지 넘기기로 해주도록 할까요? 페이지 넘기기는 요 트랜지션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페이지 트랜지션 가셔서 페이지 트랜지션 하는 방법, 전환하는 효과는 쿵 찍으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턴으로 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네요. 클릭하셔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긴 것처럼 보이게 돼요. 다시 타이포그라피 환경으로 바꿔서 글씨 작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일일이 하기 귀찮으실까봐 소스를 미리 다 타이핑 해놓은 거 불러와서 쓰시면 되겠죠. 양궁은 어쩌고저쩌고 종목이다 까지 복사 컨트롤 C 하셔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타이프 툴로 쫙 드래그 하셔서 공간 만들어 주셨으니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죠. 그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도둠의 11, 행가는 18이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글꼴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선택하십시오. 글자에 대한 색깔도 정해져 있지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색깔 정하세요. 나머지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번에 글씨를 넣고 보니 오른쪽이 들쭉날쭉하지요. 이 친구는 본문 1번 더블 클릭하셔서 인덴트를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거 얼라인을 정리어 좀 바꿔줄게요.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바꿔주시면 오른쪽도 가지런히 정리가 될 겁니다. 양쪽 정렬이죠. 나머지 글자들은 몽땅 다 한꺼번에 쫙 복사하셔서 타이프 공간 이만큼이요 라고 쫙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들어가요. 모든 글자 컨트롤 A 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해 주시고요. 그 중에 제목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따로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많은 글자를 복사했는데 이 상자 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상자 오른쪽 끝자락에 더하기 할 말이 더 있어요 라는 뜻이죠.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글자가 요래요래 남은 글자 쫓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상자, 이 글자를 담을 상자를 만드셔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타이프 2 눌러서 상자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선택도구 눌러서 빨간색의 조절점 보이죠? 빨간색의 점을 콩 찍으시면 글자가 요래요래 쫓아다닐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 옆에 있는 글자 담을 상자 여기다가요 라고 하시면 글자가 샤라락 하고 쏟아져 들어가요. 역시 이 상자에도 다 담지 못했나 봐요. 옆에 이렇게 빨간색의 점이 보이는군요. 아래 페이지에 글씨 담을 상자 또 만들어서 이어받으시면 되겠죠? 글씨를 담을 상자 쫙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맹글어 놓으시고 빨간색의 점 선택 도구로 점에다가 콩 찍으시면 글씨가 쫓아다니죠. 어디다가요? 여기 글자 상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뿅 찍으시면 글씨들이 쇽 들어가죠. 아직도 그 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빨간색의 점이 보입니다. 남은 글자들 옆 동네에다가 담아줄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 도구로 누구를요? 여기 빨간색의 점 보이죠? 콩 찍으시면 글씨가 쫓아다닐 거다. 그 글씨를 어디다가 요 옆에 있는 상자에다가 담을 테다. 콩 찍어주시면 남은 글자들이 요래요래 들어가죠. 너비를 조절하셔서 예쁘게 배치되도록 수정을 좀 하도록 하죠. 자, 이제 글자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전체 이미지의 배치들 쭉 한번 프리뷰로 비교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번호 잘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니 페이지 번호가 안 보이네요. 큰 이미지를 덮었더니만 우리 마스터 작업에서 했던 글자 페이지 번호가 보이질 않네요. 이 친구는 페이지 패널에 가셔서 마스터를 보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A라고 하는 페이지 번호와 단축, 이 친구들의 위치를 일반 이미지들보다도 항상 위에 우선순위로 보이게 바꿀게요.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을 보시면 모든 아이가 같은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층에 만들어져 있는데 새로운 레이어 뿅 찍으시면 레이어 2라고 하는 새로운 층이 생겼고요. 1번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가 눈에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있는 페이지 번호와 도형
항상 우리 2번 레이어에서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X 자를게요. 그래서 레이어 2번으로 선택된 거 확인하셔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항상 2번 레이어에서 최상단에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레이어 패널 닫았고요. 페이지 패널에서 다시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하셔서 돌아오시면 이제는 어느 페이지를 봐도 항상 페이지 번호와 단추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바뀌어졌죠. 파일을 저장할까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시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면 파일의 이름, 여러분의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쓰시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저장이라고 하시면 인디자인 파일로는 저장이 된 거고요. 또 하나 SWF라고 하는 플래시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이 친구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페이지 모두 다 상호작용까지 모두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보내기 작업을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파일 내보낼게요. 익스포트 파일의 형식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플래시 플레이어라고 하는 SWF 형식으로 바꿔 주시고요.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파일의 이름 G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두 번째였습니다. 라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떠요. 거기에서 모든 페이지 몽땅 다 내보낼래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상호작용도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몽땅 다 선택하셔서 내보내시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요거 제너레이티드와 뷰를 둘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눌러 주시면 플래시, get flash라고 하셔서 허용을 하시면 플래시가 실행이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하이퍼링크를 안 걸어줬나 보네요. 꼭 여기 이렇게 확인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자, 링크를 제가 아까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링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았나 봐요. 얘를요 라고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하이퍼링크 주소가 풀렸군요. 그래서 이름이 꼭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을 세이브 했고요.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낼 거예요.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이미 있는 거 바꾸겠습니까? 네 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겟플래시 허용하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걸렸죠. 콩 찍으면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 매거진 만드는 문제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죠. 페이지는 두 쪽이니까 2라고 바꿔줄 거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80 단의 간격 3단짜리를 5mm 간격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숫자값 조절하시면 되겠고 상하 좌우가 서로 값이 다르네요. 그럴 경우에는 링크를 풀어 주셔야 한다 기억하시죠? 상은 78, 하는 30, 좌우는 20씩 되어 있군요. 블리드는 3mm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링크를 그대로 걸은 상태에서 탭키 눌러보시면 모든 아이가 다 3mm로 설정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색상값부터 뽑아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막내둥이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 하시면 쌍둥이가 생기죠. 더블 클릭하셔서 스와치 옵션에 색깔값 뽑아주세요.
색상 값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미리 세팅하고 갈까요? 자, 단락 스타일 설정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글자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베이직을 글꼴, 한글 글꼴, 굴림도 좋고 공서도 좋고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선택하셔서 일단 항상 한글 글꼴이 깨져서 보이지 않도록 세팅을 좀 해두도록 하고요. 얘를 새로 만들 거예요. Create New Style 하시게 되면 새로운 친구 생기죠.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 새로운 친구를 만드실 때는 기존에 만들었던 친구 말고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기본에서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단락극계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룰 어버브라고 하면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리겠다, 위에다가 그리겠다 라고 하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래쪽에 그리겠다 라고 했으니까 below 라고 선택하시고요. 룰을 키겠습니다. on 하시게 되면 단락경계선 포인트를 1포인트짜리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이 그려졌으면 좋겠군요. 위스는 텍스트라고 선택하시고 나오시면 소제목에 대한 설정도 끝났죠. 반복하겠습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단락 시작 문자의 경우에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글자예요 라고 라인을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셔서 본문 1번도 마무리 됐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2번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오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마무리 지을게요. 이미지 배치하기 전에 마스터 페이지도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할까요? 페이지스 패널에 가시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A 마스터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를 B 마스터라고 바꿔주시고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우리 이미지를 보아하니 출력 형태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서로 다른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부터 옮겨주도록 할까요? 예를요 라고 종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Pages 라고 하는 친구 체크를 풀어주시면 내 마음대로 종이의 위치 옮길 수 있지요.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A 마스터라고 했으니까 B 마스터로 바꾸기 위해서 마스터를 추가해 줄게요. A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New 마스터 새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친구는 B입니다. 오케이 하시면 B 마스터가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A 마스터인 거죠. 우리 아이들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마스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A 마스터를 따르고 있는데 콩 찍으셔서 B 마스터를 따르도록 해주세요. 이 친구 2페이지 누구를요? 1번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요 라고 올페이지스로 바꾸게 되면 자, 이제 모든 아이들이 B 마스터에 종속되게 됩니다. B 마스터에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넣어야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 이제 마스터 공간으로 들어온 거고요. 페이지의 번호가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번호를 넣을 수 있게 글자 작업을 해줄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자를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잡아 놨습니다. 타이프 메뉴 클릭하시면 집어넣을 수 있죠. 인서트 마커스 가시면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B 마스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B라고 보여지는군요. 자, 이제 페이지의 번호에 대한 글꼴, 크기, 색상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가운데 맞춤 해서 글꼴 캐릭터 패널에서 하나씩 맞춰주세요.
자, 글자 옆에 막대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면주가 있군요. 막대 하나 세우도록 할까요? 라인을 그리시고요. 선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선의 두께는 0.5 그리고 길이는 8mm다 라고. 길이는 만들어 놓은 친구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위쪽에 숫자 값을 8이라고 조정하시면 기럭지 8mm로 딱 맞게 배치가 될 거고요. 선의 굵기, 스트로크 0.5라고 바꿔주시고, 선에 대한 얘기 끝났죠. 면주 작업할게요. 타이프 툴 눌러서 쭉 글씨 쓰겠습니다. 글꼴 맞춰줄게요. 한쪽 면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반대쪽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 쭉 누르셔서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 친구를 배치 오른쪽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작업이 끝났으면 일반 종이로 넘어와 볼까요? 자, 페이지를 띠딕 더블 클릭하셔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들 불러올 적에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어디 있는 거 불러올 건데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방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었죠? 1급의 14번을 열어주시고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배치. 글꼴이 깨져 보이는 건 화질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로 바꾸면 매끄럽게 보입니다. 1급에 14번 갖고 왔을 때 효과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 효과도 같이 주라 라고 했으니까 드랍 섀도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그림자의 농도가 너무 짙거나 너무 가깝거나 멀다면 옵션 값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나올게요. 컨트롤 D 눌러서 필요한 이미지들 계속 배치하시면 되겠죠. 15번에 펭귄을 불러왔고요. 이미지를 적당하게 놓았다면 상관없는데 혹시 너무 크게 되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상자는 액자만 쪼그라드는 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친구가 같이 줄어들려면 오토피트라고 하는 걸 켜두셔야 같이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클리핑 패스로 주변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가 봐요. 클리핑 패스는 포토샵 패스로 정리하시고 텍스트 랩으로 감싸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면 이렇게 클리핑 패스 포토샵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펭귄만 이렇게 잘 따놨네요. 이 친구를 텍스트 랩으로 감싸 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얼마만큼 감싸 드릴까요? 라고 했군요. 텍스트 감싸기의 숫자값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8mm만큼 두껍게 감싸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어 맞춰진 거 보이죠? (2급의) 18번 이미지는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는군요. 이 친구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도록 할게요. 모퉁이 둥글게 다듬으시려면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여기 모서리가 뾰족한 상태에 있지요. 라운디드라고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얼마만큼 둥글게 다듬을지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요. 모서리를 둥글게 해줄 건데 5mm만큼 해줘라 라고 문제에 제시된 대로 숫자값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텍스트 감싸기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2mm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옮기시려면
구슬 보이시죠? 구슬을 꾹 누르고 당기시면 밑에 그림이 비쳐 보여요. 이 정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배치하시면 되겠죠? 1급의 19번은 효과, 방향 페더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다이렉션, 페더. 방향이 어느 부분이 뿌옇게 보일지는 앵글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뿌옇 건지도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도형을 넣어 볼까요? 도형은 원을 그리라고 되어 있군요. 일립스 툴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고요. 그 원의 크기는 115에 115라고 했습니다. 색깔이 정해져 있군요. 그 색깔 맞춰서 스와치에서 찾아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효과를 넣어야 되겠네요. 그라디언트 페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그라디언트 페더 선택하실 수 있죠. 방향성을 보아하니 리니어가 아니라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레디얼이로군요. 이 친구의 옵션 조절하셔서 단추 쭉 끌어다 놓으시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선택하셔서 배치. 이 이미지는 남극이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뒤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이미지들을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이미지들도 깔려 있는 게 싫으시다면 순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자, 글씨는 지구상의 최후까지 남겨진 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는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이는 모양이로군요. 이런 친구는 타일보너 패스를 이용해서 글자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타일보너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프가 타고놀 패스를 먼저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펜 툴을 이용하셔서 그리도록 할게요. 위치를 클릭하시면 시작점이 될 것이고요. 중간에 한번 꺾어줘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도착 지점은 여기쯤 될까요? 라고 클릭하셔서 마무리. 만들어진 선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혹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위치 옮기시거나 핸들 방향을 많이 조금이라고 당겨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선을 만들고 나면 그 선을 타고 놀 글자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타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일보너 패스 요 선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콩 찍어 주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합니다. 글자를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글꼴에 대한 얘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 글자를 넣고 보니 이렇게 휘어지는 거 맨 마지막에도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어야 되는데 도형을 크게 그렸더니 글씨가 휘어지다 말았네요. 위치를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글자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위치 옮겨질 수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화살표의 모양이 여기부터 이쪽으로 방향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화살표가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이동하겠다 라고 하는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해서 밀어 주시면 글자의 위치를 요래요래 바꾸실 수 있으세요. 선의 색깔은 굳이 이제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테두리 선은 색깔이 없습니다 라고 넌 해주시게 되면 글자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 어디다가 놓을 건지 타이프 툴 선택하셔서 여기다 놓을 거다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글씨 쓸 수 있는 상자가 마련됐고요.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들어가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들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제목으로, 내용은 내용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 상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갖다 붙였고요. 거기에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을 했습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단위 하나짜리인데 결과물을 보니까 단위 3개짜리이지요. 이렇게 따로따로 글자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단을 3개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 글자 작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옵션이 보일 거고요. 여기 타이프 그리고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에 따라서 옵션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을 조정하실 수 있겠네요. 3개로 바꿀게요. 선택하셔서 단을 3개로 바꿀래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3단으로 변신,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셔서 글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시고요. 제목은 제목이다 라고 적용해 주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출력 형태를 보시고 손봐주면 되겠네요. 자, 프리뷰로 보시고 배치된 것들 하나하나 조정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치는 끝났고요. 저희 작업했던 페이지에서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분명히 페이지 번호를 넣었었는데 그 페이지 번호와 면주가 보이지 않죠. 그럴 때에는 비마스터라고 하는 친구 마스터한테 직접 가셔서 부탁하시면 되겠죠. 글씨 써져 있던 얘네들이 안 보여요. 제일 위쪽에서 잘 보이게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쪽에다가 갖다 옮기도록 할게요. 컨트롤 X 잘라다가 레이어 2인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맹글어질 거고요. 자, 요 친구가 잘 보이는지 다시 바깥 동네에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페이지스 패널에서 마스터 말고 일반 페이지 보여주세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와 면주가 다 보이는군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요. 세이브 저장하겠다 라고 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는 방안에다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3번이었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죠. 여기까지 2020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